엘파소를 떠나 과달루페 마운틴스와 칼스베드 동굴에 가고 있다. 멕시코 바로 옆이라 그런지 검문소가 있었다. 과달루페 마운틴스 도착. 가장 쉬운 하이킹 코스인 데빌스 홀에 간다. 데빌스 홀 이쪽이네. 솔직히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곳은 아니다. 여타 미국의 국립공원처럼 등산로는 황당한 수준이다. 중간 지점 도착. 지형이 특이하다. 계속 걸으면서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데빌스 홀 도착. 여기네. 분명히 멋진 장소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미국 국립공원 하나 더 와봤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바로 하산한다. 오늘의 진짜 목적지인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에 가고 있다. 미국 내 몇 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칼스베드 도착. 비지터 센터에서 동굴에 대한 걸 보고 있다. 동굴은 지하 230m에 위치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나는 걸어서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기로 했다.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동굴에 진입하면 새소리가 많이 들린다. 벌써 10분 정도 내려온 것 같다. 평지가 나와서 다 내려온 줄 알았다. 어림도 없다. 한참을 더 내려가야 한다. 메인 포인트인 빅룸 표지판이 보인다. 대충 1시간 정도 내려온 것 같다. 빅룸은 단어 그대로 엄청나게 큰 공간을 의미한다. 한국에도 멋진 동굴이 많이 있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 봤다. 총 길이 1.2km의 큰 공간이다. 걸어도 끝이 안 난다.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이 끝없이 나온다. 락스 오브 에이지를 끝으로 동굴을 빠져나간다. 이로써 남부 여행은 끝이 났다. 이제 8시간 동안 북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가는 길에 로즈웰 마을에 들렀다. 80년 전 UFO가 추락했다는 마을이다. 대부분의 음모론이 그렇듯 전혀 근거가 없는 헛소문일 뿐이다. 근거 없는 헛소문 하나로 마을이 80년째 먹고 산다는 게 UFO보다 더 신기하다. 마을 입구부터 주유소에 외계인이 있었다. 나는 외계인을 좋아해서 이때부터 기분이 좋았다. 아쉽게도 UFO 박물관은 문을 닫았다. 바로 옆 스페이스워크에 왔다. 실소가 나올 정도로 황당한 장소다.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컨셉질이 도를 넘으니 장인 정신마저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즐거웠다. 메인 스트리트 전체가 외계인으로 도배되어 있다. 기념품 가게는 물론 공원, 미용실, 맥도날드까지 온통 외계인 컨셉이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제 로즈웰을 떠난다. 밤새 운전해서 북쪽으로 간다. 목적지 도착. 캠핑이 금지된 장소지만 그냥 주차하고 차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눈이 부셔서 잠에서 깼다. 우리 말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잤던 것 같다. 이곳은 비스티 데나진 유명한 장소는 아니다. 특히 여길 방문한 한국인은 몇 명 없는 것 같다.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기 때문에 탐험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방문 가치는 있다. 미국 특유의 웅장함은 없지만 뭔가 외계 행성에 온 느낌이다. 어제는 외계인을 만났고 오늘은 외계 행성에 왔다. 외계인의 알도 있었다. 탐험하는 내내 사람 한 명 없었다. 그래서 더 좋았다. 해가 뜨자 갑자기 더워졌다. 쉽게 생각하고 물을 안 챙겨와서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다음 포인트인 밸리 오브 드림스 가는 중. 길이 험해서 운전하기 쉽지 않다. 양치기개를 처음 봤다. 오야 양치기계. 개 두 마리가 양몰이를 하며 우리를 경계했다. 정말 신기했다. 밸리 오브 드림스 도착. 대낮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늘은 숙소에 일찍 가기로 했다. 두랑고 마을 도착. 콜로라도에 진입하니 멋진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유명한 로키 산맥이다. 지역마다 번호판 특색이 있는 것도 재밌다. 호텔에 오자마자 짐 정리부터 한다. 차에서 너무 오래 지냈다. 마트 가는 길에 사슴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내일 아침 투어를 위해 일찍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메사베르드 국립공원에 가고 있다. 약 1000년 전 인디언들이 살던 절벽 마을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발코니 하우스. 멀리서 보는 건 가능하지만 가까이서 보려면 레인저 투어를 예약해야 한다. 투어 시간 30분 전 투어 시작점에 왔다. 1등으로 왔다. 심지어 레인저도 없었다. 투어 시작하기 전 레인저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준다. 요약하면 생각보다 힘드니 물을 챙기라는 내용이다. 미리 얘기하자면 생각보다 훨씬 쉽다. 산책로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사다리를 오르고 작은 터널을 통과하면 인디언 집터가 나온다. 이런 산속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레인저가 이것저것 설명해준다. 저 아이들이 이런 유적지에 관심이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질문이 있냐는 레인저의 물음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질문 타임은 끝이 날 줄 몰랐다. 솔직히 좀 지루할 정도였다. 이제 옆집으로 이동한다. 아이들이 먼저 가고 어른들이 따라간다. 좁은 통로를 지나 옆방에 갔더니 벌써 질문 타임이 시작되어 있었다. 어른에게도 지루한 유적지 투어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에 흥미를 보인다는 게 정말 신기했다. 아무튼 투어가 끝났다. 사다리를 타고 주차장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투어를 하기 전 시간이 남아 포인트 몇 군데 가기로 했다. 이곳은 스퀘어 타워 하우스. 선착순 하루 10명만 방문할 수 있다. 예약에 실패해서 멀리서만 본다. 여기는 선템플. 들어갈 수도 없고 위에서 볼 방법도 없다. 클리프 팰리스가 보인다. 투어로 갈 예정이다. is your total number of tickets. Luckily, that's printed on every single one of them, so I'm smart. I'll figure it out. 투어 시작. 아까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이케이케 도착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신기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정교하다. 유적지 자체보다 미국인들의 지적 호기심이 더 신기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멈추지 않고 질문한다. 질문 타임이 도저히 끝나지 않자 레인저가 바쁜 사람은 먼저 가도 좋다고 말했다. 아무튼 투어 끝. 멋진 전망을 보고 그레이트 샌드 듄스로 향한다.
다시 시작된 운전. 멀리서 봤던 설산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고 어느덧 그 설산을 통과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사막을 가고 있는데 눈이 쌓여 있다. 잠시 정차했다. 눈이 1m 정도 쌓여 있었다. 몇 시간 뒤면 사막에서 땀 흘리고 있을 텐데 지금은 추워서 자켓을 꺼내 입었다. 여전히 설산이 보이는데 사막이 함께 보인다. 이게 가능한 건가 싶다. 드디어 도착. 진짜 사막이다. 시간 단위로 계절이 바뀐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 생각보다 덥지 않고 체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쉬울 거라 생각했다. 풍경이 멋있어서 등산하는 재미도 있었다. 그것도 잠시. 갑자기 경사가 이상해졌다.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탄 것처럼 한 발 내딛으면 반발 자국 뒤로 밀린다.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정말 심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했다. 30분 동안 오른 언덕을 10초 만에 내려왔다. 사막에 눈이 있었다. 진짜 눈이었다. 오늘은 사막 바로 옆 캠핑장에서 잔다. 그리고 드디어 한식을 먹는다. 밥을 먹고 노을을 보러 다시 사막에 왔다. 마지막 밤이라니. 불멍하다 잠에 들었다. 아, 더웠다 씨.